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일단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또 뭐 네이버 이런 쪽들 IT 관련주들 주도로 2015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계속 좀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단기 저항선 돌파, 그리고 선물의 변동성이 또 한편에서는 확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 저항권이면 기존에 이제 박스권 상단 한 2000선 정도, 1990선 후반에서 한 2000선 정도로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박스 상단 하단이 좀 올라간다고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를 설정을 할 때 그 박스가 자꾸 바뀌면 안 되고, 지금 이제 현재 구간 속에서의 박스는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4월 2일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4월 이후부터 저항선을 만들면서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 박스권의 흐름은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최근에 기록했던 그 지난 3개월 동안의 흐름 속에서 2020포인트가 이제 고점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최근에 이제 보시면 300의 이동평에서 19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박스의 구조고, 최근 단기 저항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33일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 정도 내외,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262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돌파 흐름이 어떤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돌파 흐름이 아니라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박스권의 흐름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자, 선물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아직 이제, 장이 끝났네요. 9,280계약, 또 이제 비교적 큰 폭의 매수가 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4월 이후의 장세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먼저 좌우했던 것이 선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흐름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요, 지금 외국인 채가들이 오늘 지금 현재까지 한 9,200계약, 280계약 정도 순매수를 이제 보이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9,200계약이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또 이제 매수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거기에 오늘 플러스가 뭐였냐면은 동시효과 막판에요. 또 선물 쪽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한 600억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종가 부근에서 한 12%대에서 16%대를 끌어올렸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늘 보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채가들이 선물 쪽에서 상향 배팅을 좀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늘 막판에 또 보시면은 선물이 그 흐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판 동시효과 때 또 크게 또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 흐름은 우리가 지수 아까 지금 여기 정리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밴드 상단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선물시장 쪽에서는 언제든지 외국인 채가들이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변동폭을 박스 상단 부분 속에서 키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전히 종목은 그 일부 예전에 보시던 뭐 LG 그룹주하고 그 화학수 일부 섹터, 그리고 이제 두산 뭐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이제 최근에 뭐 말씀드리고는 LG 그룹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재 일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수가 빠질 때는 안 빠져요. 여러분께서 최근에 보시다시피 지수가 하락하거나 이제 밴드 하단 부분으로 올 때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밴드 상단 부분으로 오면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가느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는 매매를 잘하니까 초단기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뭐 개별적인 종목들을 매일매일 사고팔고를 하시면 되겠지만은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최근에 박스권 밴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 안 빠지는 종목,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LG그룹 관련주 쪽에서 뭐 LG 이노텍의 흐름은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21세 이격 조정인데 흐름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LG 상사라든지 그다음에 L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그동안에 조정 보였다가 강하게 좀 시세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타겟을 정해놓고 지수 하단 밴드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밖에 뭐 오늘 보면 또 이제 그 조선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고요. 또 화학주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화학주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LG 화학의 흐름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세 흐름이 탄력적으로 상승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SKC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화학주 쪽에서는 최근에 탑픽 종목으로 약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C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쪽에서는 보면은 최근에 이제 또 시세 흐름 속에서는 두산 관련주 쪽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아가 오늘 차트를 보면 상당히 차트 흐름을 좋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상승 장악경의 캔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가 코아 같은 종목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 하에서 지수의 변동성과는 상관없는 추세 대응을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550포인트 내외짜리는 매도짜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좀 먼저 반등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하락 추세 과정 속에서 지금 61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현 시점은 또 저가에 좀 잘 잡으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파워 시스템으로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